15페이지 24번. 자, 얘의 한근이 1 플러스 i고 a와 b가 실수를 했으니까 또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i 확정이고 나머지 한근은 모르지. 그러면 이걸로 a, b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응. 응. 아하. 아하. 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협조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얘네들 켤레근으로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럼 얘네들의 합은 2고 곱은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걔한테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서 x 그리고 상수항을 맞추지는 말고 2분의 a 있었다는 거야? 분수하면 귀찮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전개한식이랑 얘랑 비교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cx 플러스 2c. 그럼 둘을 비교해 보면 a와 c 마이너스 2가 같다. b와 2 마이너스 2c가 같다. a와 2c가 같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c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c가 같다는 얘기니까 3c가 2가 돼서 c는 3분의 2가 되겠네. 됐어? 마이너스 2c는 그냥 있어요. 그러네. 됐어? 그럼 c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c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6이겠네. 그러면 a와 b를 곱하시오. 정답 마이너스 24. 됐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네가 생각나는 게 이거면 이렇게 한다고 틀린 건 아니고 만약에 나였으면 이것도 잘 생각했는데 나였으면 여기를 또 한 근을 K라고 준 다음에 요 세 개로 근각에서 관계했을 것 같아. 그래서 세 근의 합은 저 식에서 마이너스 A고 실제 세 근의 합은 2 플러스 K. 어차피 지금 뭐 쓸 거냐면 여기와 여기의 수가 똑같다는 걸 이용할 거니까 가운데 있는 B는 나중에 생각할게. 그러면 세 근의 곱은 저 식에서는 마이너스 A고 실제 근으로는 세 근의 곱은 2K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니까 K는 2네. 나머지 한 근 2였구나. 그러면 일단 내가 구한 K를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다음 두 개씩의 곱의 합이니까 얘네 둘 곱하면 저기에서 먼저 하자. 두 개씩의 곱의 합은 B인데 실제로 두 개씩의 곱의 합을 구하면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2 플러스 2i, 마지막이 2 마이너스 2i니까 없어지니까 B는 6이네. 이렇게 해도 되겠다. 됐어? 또 질문?
일단 해보자. x세제곱은 1의 한호근을 오메가. 여기서 오메가 바가 안 보이니까 굳이 근각에서 연기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세제곱이 1인 거니까 얘는 되게 쉬운 형태네. 자, 그래서 지금 오메가 10제곱 하나씩 날리자. 자, 오메가 10제곱은 뭘 볼게요? 오메가 20제곱은? 마이너스 그냥 이건 일단 부호는 나중에 붙일게. 30은 1이고 a는 a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괄호에 있는 애들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됐고 얘가 0보다 작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최대한 차수를 줄일 대로 줄였고 이제 2차 이하의 식으로 남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가 좀 불편하니까 요거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한꺼번에 줄여도 되고 오메가 제곱, 그나마 줄일 게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을 얘를 이용해서 줄이면 뭐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때문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겠지. 됐나? 문제를 너무 이쁘장하게만 생각하나 보다. 해보자.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를 제곱, 지금 A가 실수고, 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얘가 뭔 수 나와야 돼? 그치. 수너수 나와야 돼.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진짜 오메가를 구해야지. 너무 이쁘게만 풀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오메가를 풀어야지. 오메가를 진짜로 구하면, 뭐 분수꼴에 뭐 허수가 있겠지. 그러면 거기 이거랑 계산을 해서 실수 부분이 0이다 라고 풀어야겠네. 그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실제 근을 구해보면 이거지? 뭐 플러스로 두건 마이너스로 두건 어차피 여기 연결고리는 어차피 제곱하면 의미 없어지니까 뭐 아무거나 두자. 그래서 요 식의 오메가 자리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면 자 2가 곱해졌으니까 분수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답 나왔지.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쁘장하게만 풀려고 해서 안 보였던 거네. 됐어? 또 다음 질문. 음. 28페이지 98번. 이건 왜? 이거는 음. X가 1이랑 K 사이다라는 그게 있는데 사실 풀어보면서 X가 K랑 1 사이라고
이거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머리야. 근데 K를 3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이 아니지. 첫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어렵지 않을 거고, 두 번째 거는 사실 답이 한 개가 아니지. x는 1보다 크고 k보다 작다도 가능하고 k보다 크고 1보다 작다도 가능하지. 그죠? 자, 그럼 뭐가 맞을지는 뭐 해야 돼? 그려봐야 알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있었고, 자, k는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1은 여기 있지. 그지? 그러면 이 경우라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 이 경우라면 이렇게 가겠지. 자, 그렇게 했는데 최종 답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된대. 그러려면 지금 요 범위는 여기가 겹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가서 뭐 K가 이쯤에 있으면 되나? 3을 넘어서야 되지. 이렇게 K가 존재해야 여기가 겹쳐서 최종 답이 이것처럼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되기 위한 K, 정수 K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겹쳐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K가 네 말대로 3이라고 쳐봐. 그러면 지금 요 답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3이 겹쳐? 겹치는 범위에 3이 들어가? 안 들어가지. 얘는 3을 갖고 있는데 얘가 3이 없는데 어떻게 3이 겹쳐? 답이 얘라며 3이 있다며. 그러려면 K가 3이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에 겹치는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지. 겹치는 범위가 답이니까. 근데 3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K는 3보다 커야지. 그래야 여기까지 이렇게 구멍이 메워져서 겹치지.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은 3보다 크다라고 봐야 맞지. 3 이상이 아니라. 됐어? 그래서 답이 3번이 아니라 4번. 또 질문? 102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가 되는 일반적인 문제지. 보자. 첫 번째 거 풀면 어렵지 않게 나왔고, 두 번째 거 풀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고, 자, 이 둘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딱 3개가 돼야 된대. 이 얘기지.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럼 얘 범위가 얘랑 겹쳤을 때 그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3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써놓을게. 자,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미지수로 되어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범위가 누구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있는지, 누구에 대해 대칭인지
즉, 이 두 범위의 정가운데가 몇인지 알면 좋은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지? 안 했나? 했을 텐데. 그래서 얘를 살짝만 바꾸자. 이 양쪽에 공통인 부분, 기억나? 마이너스 1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그럼 이 범위는 이제 보이지?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K만큼 왼쪽, K만큼 오른쪽.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선이야. 범위야. 그러면 K가 지금 양수네. 그러면 양수라는 거 그냥 이만큼 벌어지겠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K가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K만큼 좌우로 벌어지는 범위인 거잖아. 그럼 뭐 한 대충 뭐 요만큼만 벌어졌어. 요렇게. 그러면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어?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러면 최소한 얼마큼만 벌어져야 돼? 여기까지는 와야 고려해봄직하지. K가 1. 자, 그럼 만약에 K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범위가, 요 범위 쓰기로지. K가 1이라면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둘 다 구멍 메워 있는 거잖아. 그럼 요 범위일 때 겹치는 범위의 정수 몇 개야? 3개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문제 조건에 맞잖아. 1부터 가능하네. 자,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야? K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얘네 둘이. 맞아? 그래야 이렇게 돼서 얘네 셋이 근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K가 이 오른쪽으로만 보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K가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K가 1과 2 사이라는 건 이해했고 등호 판단하기 위해서 K가 1일 때 보니까 되네. K가 2면 돼, 안 돼? K가 2면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니까 5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긴 등호 안 붙어야겠네. 정답. 됐어? 됐어? 질문 없어? 몇 페이지 몇 번? 21페이지에 61번 풀려 있어? 61번과 62번의 차이가 어때? 너가 봤을 때? 달라 보여? 비슷해? 두 번째 거식? 너 61번에 써있는 식 써있어? 안 써있어? 식? 그 식 이해돼? 안 돼? 다를 게 없는데? 얘는 오히려 더 쉬워, 62번은. 지금 볼펜 몇 개 있어? M 말고. 2M 플러스 11개 있지. 이 볼펜의 개수를 4자루씩 줬을 때로 표현하는 거야. 최소값과 최대값을. 그럼 4자루씩 몇 명한테 줬대? n-1명한테 줬지. 그러면 그거 2개 곱하면 볼펜 개수지. 그렇게 준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인 A한테 최소로 주면 몇 개? 1개. 최대로 주면 3개. 끝. 자, 그래서 첫 번째로 y는 2x다 라는 관계식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보면 y자리에 2x 집어넣자. x제곱에 y자리에 2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 되지. x가 한 개수야 y도 한 개겠지. 그럼 얘의 판별식이 0 떠야 된다. k가 2가 나오네.
자, 그럼 K가 2일 때 진짜로 근이 하나인지를 확인해 보자. 그럼 K가 2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니까 x는 2가 나오고 그러면 y는 4가 나오지. 한 쌍 나오네. 그래서 첫 번째 K가 나왔다.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두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 돼서 얘도 판별식이 0 떠야 되니까 k는 5가 나오지. 그럼 진짜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집어넣어 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므로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러면 y는 1이 나오네. 그래서 K값은 2 또는 5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문제가 막 엄청 이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되거든? 근데 보기에 있는 게 얘라서 답인 거야. 지금 요거 알파 베타 더한 다음에 2 곱하면 12지. 얘는 0이잖아. 없잖아. 그래서 그냥 문제가 좀 별로다라는 기억이 있어. 둘 다 되잖아, 그치? 근데 보기에 있는 게 얘니까 그냥 얘 쓴 거야. 또 질문? 4번 몰랐는데 이거 4번? 그 밑에 거? 한번 해봐. 생각해 봄직한 문제야. 봐봐. 일단 첫 번째 거 풀면 어렵지 않을 거고 두 번째 거 풀면 답이 2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4보다 작거나 2분의 n 플러스 4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지? 뭐 여기까지는 별일 없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4가 있고 12가 있어. 여기 안에는 정수가 몇 개? 바로 대답이 나와야죠. 정수 몇 개? 17개. 바로 나와야지. 자, 17개의 정수가 있는데 지금 얘 양쪽 범위, 양쪽으로 갈라지는 범위를 적용시켰을 때 겹치는 정수가 딱 3개밖에 없대. 이 얘기지? 엄청나게 많은 정수들 중에서 딱 3개만 겹쳐야 된대. 이 얘기야. 근데 문제는 얘네가 어떻게 그려져야 3개만 겹칠까? 뭐 여기서 3개만 겹치고 여기서 안 겹치고 여기서 2개, 1개, 1개, 2개, 0개, 3개 뭐 이런 거 다 생각할 수는 있잖아. 근데 어렵잖아. 그걸 언제 다 따지고 앉아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뭐야? 이 미지수로 주어진 범위가 당연히 무조건 대칭형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누구의 대칭인가를 보자고. 그러면 그걸 찾는 방법은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하든가 아니면 이 식을 조금 이쁘장하게 바꾸든가. 이거 분수 쪼개도 되잖아. 쪼갠 다음에 공통이를 보니까 2가 겹치네. 그럼 얘는 2에서 2분의 n만큼 뺀 범위고 얘는 2에서 2분의 n만큼 더한 범위란 말이지. 뭐야? 2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범위라고. 근데 지금 얘네 둘의 정가운데는 몇이야? 4지? 얘네 둘의 정가운데는 4란 말이야. 근데 이 범위는 2가 중심이야. 2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범위잖아. 그러면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에서 훨씬 덜 겹치겠지. 얘랑 가까우니까 중심이. 이쪽에서 훨씬 많이 겹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만약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것 중에서 얘가 3개 겹치고 여기서 0개 겹치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 이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이거 가능해?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돼? 여기에 2개, 여기 1개 가능하겠어? 절대 안 되지. 왜? 이쪽이 훨씬 넓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는 게 무조건 이쪽보다 적을 거야. 이쪽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쪽이 하나 겹쳐. 그럼 이쪽은 무조건 하나는 넘겠지.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을 예로 한번 들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이쪽에서 한 번 더 하나도 안 겹칠 때 여기서 몇 개 겹치는지 보고 싶은 거지. 여기서 하나도 안 겹치는데 여기서 막 5개 겹쳤어. 그럼 이쪽은 볼 것도 없잖아. 이쪽을 줄여야 되잖아. 3개만 겹쳐야 되는데 여기서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하나도 안 겹치는데 여기서 5개가 겹쳐. 예를 들어 야 그럼 저기서 겹칠 일이 있어? 아니지. 더 벌려야 되는데. 이해됐어? 그래서 요 왼쪽 범위의 얘가 딱 마이너스 4가 될 때를 보자. 그러면 딱 요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해됐나? 그러면 그때 n값은 몇이야? 12지. n이 12면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자, 그래서 n이 12일 때를 보자. 예를 들어.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랑 8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그거를 실제로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8보다 크다. 이렇게 됐지. 그럼 이쪽에서 안 겹쳤고 이쪽에서 이 겹치는 범위의 정수 몇 개 있어? 9, 10, 11, 12. 4개잖아. 그 말은 뭐야? 여기서 하나 더 줄여야 돼. 즉 n값을 더 크게 잡아서 더 벌려야 돼.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쪽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어. 이쪽만 보면 돼. 이쪽에서 3개만 겹치면 돼. 자, 그러면 그 3개는 누구겠어? 당연히 11과 12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12와 11, 12겠지. 그러면 9는 안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요 2 플러스 m 2분의 n의 값은 어디에 있어야 돼? 9와 10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 얘네 셋이 겹치지. 그래서 이래서 그러면 끝났지. 2 플러스 2분의 n은 9와 10 사이에 있어야 돼. 자, 등호 따지자. 얘가 9면 어때? 내 목표는 10, 11, 12가 겹쳐야 돼. 얘가 9면 돼, 안 돼? 그래서 돼, 안 돼? 얘가 9야. 지금 등호 판단하는 거야. 얘가 9면 내 목표에 맞아, 안 맞아? 등호 판단하는 거라고. 얘가 9여도 되는지, 얘가 10여도 되는지를 보자고. 이게 헷갈리면 이 문제 못 풀어. 얘가 9면 x가 9보다 크다 아니야? 여기 있잖아, 이 범위. 이 범위 그린 게 이거잖아. 이거 빨간 거. 근데 얘가 9면 x가 9보다 크다잖아. 9보다 크다네 9가 있냐고. 없잖아. 되지. 이해돼? 그럼 여기 등호 돼, 안 돼? 얘가 10이면 x가 10보다 크다지. 내 목표는 10, 11, 12가 들어가야 돼. 10보다 크다에 10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1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맞지. 그래서 양변에 2 더하면 2 빼주면 이렇게 되고 2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얘가 정답.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는 14, 15니까 더하면 정답 29. 하는 순서랑 그리고 108때
행렬에 곱할 줄 알아? 1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1로 다시 1 곱하기 3이랑 1 곱하기 3이 곱하기 이거 계산할 수 있어? 곱하기? 여기 뭐야? 오, 좋아. 여기에는? 여기는? 여기는? 이해돼? 오케이, 좋아. 이거는 뭐야? 단위행렬. 잘하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자, 행렬 해봅시다. 행렬은 뭐 그닥 어렵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47페이지. 자, 기본적인 건 아니까 일단 가볍게 넘어가자. 여기 행렬은 아마 큰 부담 없이 넘어가도 아마 되지 싶어. 만약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막 이게 행렬이 지금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이만한 게 행렬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지금 너희가 여기 이제 너희 교육과정에 있는 행렬은 한 요만큼이야. 여기 바깥에 엄청 많은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너희가 처음이잖아, 올해가. 한 10몇 년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없어진 채로 계속 오다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딱 생겼는데 그것도 양도 되게 찔끔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만 하면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렇게 이 정도만 배웠다라고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거야. 그냥 행렬 계산할 줄 알고 특징 알고 이러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면 뭐 쉬울 거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 행렬을 배우는데 듣도 보도 못한 걸 갑자기 시켜.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줘. 그럼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그게 여기 있는 애들이거든. 무수히 많은데 안 배우는 것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옛날에 배웠단 말이지, 학교 때. 행렬이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 대학생 때.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야, 행렬 배우는데 이런 거는 알아야지 하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야 돼. 저희 선생님은 어. 이렇게 다른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너네가 저 개념 안에서 궁금한 걸 집어서 그걸 아이디어 삼아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라. 그러면 그런 게 지랄하지 말라 그래. 행렬은 그러면 안 돼. 진짜 이상한 행렬은 그러면 안 돼. 행렬은 지금 너희가 배우는 교육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서 다루는 거는 정식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부분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그 바깥쪽에 진짜 많은 것들이 있거든? 근데 교육과정에 없어. 그러니까 안 배우면 아예 몰라. 안 배우니까 안 다루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우리가 처음이잖아, 이게. 처음 책이잖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루는 게 딱 여기야. 왜냐면 이게 EBS니까. EBS에서 교육과정이 없는 걸 낼 리가 없잖니? 넣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EBS에 있는 거면 딱 요거에 맞춘 거거든? 근데 그 바깥에 막 이상한 것들이 있어. 행렬하면 하는 것들이 있어. 교육과정엔 없는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존재하는데 교육과정엔 없다고. 내 말 이해되지?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집어 넣을 수가 있어. 야, 이것도 알아야지.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있어. 라고 알려주는데 너희가 알아챌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외에 학교 수업에서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러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런 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걸 나한테 물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행렬은 너무 큰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그냥 단순히 연산만 할 줄 알고 행렬의 특징만 알면 되거든. 행렬이 뭔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딱 요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래서 47페이지에
3번, 7번 해봅시다. 여기는 뭐 크게 걸릴 것도 없고 시간 끌 것도 없어. 행렬은. 3번, 7번 해봅시다.